안녕하세요. 경자입니다. 오늘은 3월 기준으로 배당하는 리츠들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총 5종목이 있습니다. 3월 기준으로 배당금을 받으려면 3월 29일에 해당 종목을 보유를 하셔야 됩니다. 리츠들 보통 배당금이 3개월 뒤에 입금이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종목들은 6월 중에 입금이 되는데 일반 계좌로 보유를 하셨다면 소득세 15.4%는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리츠 같은 배당주를 투자를 한다면 아무래도 은행 예금보다는 배당 수익률이 높아야 되겠죠. 예금은 나의 원금도 보전이 되면서 약속된 이자를 주지만 리츠는 주식이잖아요.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도 있고 배당금이 축소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저축은행들도 예금금리가 많이 내려왔는데요. 이제는 4%대 초중반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리츠 배당 수익률은 7% 이상 기대가 된다면 저는 투자를 해볼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3월 기준으로 배당하는 종목 중에서 1년에 2번 배당금을 지급하는 반기 배당 리츠는 총 4종목이 있습니다. 제가 22년 배당금과 각 종목들의 IR 자료를 보면서 23년도 배당금을 예상을 해보았는데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D&D 플랫폼 리츠는 8.2%, 그리고 미래에셋 글로벌 리츠와 마스턴 리츠는 약 7.9%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세 종목은 하나씩 디테일하게 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신한알파 리츠는 현재 주가 기준으로 배당 수익률이 약 6% 정도 기대가 되는데요. 사실 신한알파 리츠는 매년 배당금을 조금씩 늘려주는 아주 이상적인 리츠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 때문에 다른 리츠들에 비해서는 주가가 조금 높게 형성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배당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유상증자를 공시를 했더라고요. 약 900억 원을 유상증자로 추가로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신한알파리츠는 매력적이지만 유상증자와 배당 수익률을 고려를 해보면 제가 선호할 만한 조건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소개드리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월 기준으로 분기 배당하는 리츠가 하나 있습니다. SK리츠인데요. SK리츠도 올해 배당금을 대략 예상을 해보니까 현재 주가 기준으로 배당 수익률이 5.3% 정도 예상이 되더라고요. SK리츠는 분기 배당한다는 장점도 있고 또 향후에 SK빌딩을 자산으로 편입을 하면서 리츠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하지만 이 종목 또한 배당 수익률이 제가 생각하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니까요. 이 종목도 오늘은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배당 수익률이 8% 정도 예상되는 세 종목 볼 텐데요. 첫 번째로는 D&D 플랫폼 리츠입니다. 제가 몇 번을 소개를 드렸죠. 그래서 간단하게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서울 영등포에 있는 오피스 빌딩이 전체 자산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용인에 물류센터가 2개가 있고 일본에 물류센터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오피스와 물류센터를 혼합해서 관리하고 있는 리츠입니다. 물류센터들은 임대율도 100%이고요. 임차인이 한국은 네이버의 자회사이고 일본은 아마존 재팬입니다. 임차 기간도 8년에서 10년 정도 남았거든요. 아주 안정적인 계약 구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등포에 있는 오피스는 SK텔레콤이나 삼성화재 등 국내 주요 기업들에게 임차를 주고 있는데요. 임대율이 99.4%이니까 아마도 상가 건물이 한두 개 정도는 공시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등포에 있는 빌딩은 올해 임대차 계약이 만료된 곳들을 대상으로 임대료를 조금씩 인상을 했다고 합니다. 일단은 임대료를 인상한 곳은 3% 인상이 되었다고 하던데요. 임대료 인상분이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긴 한데 다른 계약들도 얼마나 임대료를 상승시킬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 차입금은 장기 차입금도 있고 단기 차입금도 있습니다. 장기 차입금의 대부분은 25년 5월에 만기가 도래합니다. 아직까지는 만기가 2년 이상 남았으니까 장기 차입금에 대한 큰 변수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단기 차입금이 약 630억 원 정도 있는데 이 만기가 올해 6월과 9월에 도래합니다. 금리 4.6% 정도로 빌렸기 때문에 대출을 연장할 때는 금리가 최소한 1, 2% 정도는 높아질 텐데요. 그래서 이렇게 대출금리로 이자가 조금 늘어나는 것을 임대료 인상분으로 얼마나 커버를 쳐줄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은 작년 3월에는 151원, 그리고 9월에는 150원을 배당을 했는데요. 저는 올해도 비슷한 정도로 배당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간 배당금으로 301원 예상했고, 현주가 기준 배당 수익률은 8.2%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배당 수익률로만 보면 리츠 중에서는 탑티어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D&D 플랫폼 리츠도 작년에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현재 주가 기준으로 전 고점 대비 33% 하락을 했고요. 전 저점 대비해서는 22% 상승한 상황입니다. 오늘 기준 시가총액은 2,370억 원인데요. 리츠 중에서는 소형급 사이즈입니다. 자, 이번에는 미래에셋 글로벌 리츠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에 있는 물류창고 3개를 자산으로 편입을 하고 있는데요. 휴스톤, 템파, 인디애나폴리스, 이렇게 미국에서 유명한 도시마다 물류창고가 하나씩 있습니다. 임차인들도 아마존과 페덱스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임차를 하고 있고요. 잔여 임대 기간도 10년 이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 조건이 굉장히 좋은데, 다만 아쉬운 부분이 임대료 상승률인데요. 휴스톤에 있는 물류창고는 임대료를 매년 1.5%씩 올릴 수 있지만, 페덱스에게 임차를 준 물류창고는 5년마다 2%, 그리고 5년마다 5%로서 임대료를 많이 올릴 수 있는 구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차입금, 즉 대출 만기가 얼마나 남았느냐가 중요한데요. 일단은 26년까지 고정금리로 차입이 되어 있습니다. 2.13% 고정금리 대출이 하나 있고, 밑에는 리보금리랑 연동되는 대출이 있지만, 이 대출은 이자율 수합 계약으로 이자율이 변동되지는 않는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두 건의 대출 모두 26년까지는 고정적으로 대출을 활용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26년까지 현재 한 3년 정도 남았죠. 그래서 기간은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데, 그래도 임대료 인상이 상당히 제한적인 계약 조건이잖아요. 그래서 미국 기준금리가 조금 빠르게 하락을 하지 않는다면 대출 이자가 배당금에 약간은 영향을 주지 않을까, 그런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 작년에 유상증자로 미국 내 자산을 추가로 편입을 하려 했는데요. 작년은 리츠의 주가가 폭락하던 시기였죠. 유상증자는 실패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유상증자 계획 관련해서 기자들이 질문을 했는데요. 리츠 운영본부장이 되게 무성의하게 대응을 했나 봅니다. 이 IR 자리에 참석을 했던 기자들이 비판적인 기사를 썼는데요. 그래서 안 그래도 분위기가 뒤숭숭했는데 IR에서조차 아쉬운 부분을 보여주었죠. 주주들에게 믿음을 주지 못했다는 그런 리츠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 종목의 1월 리포트를 보니까 올해 배당금으로는 상반기에는 154원, 하반기에는 156원을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작년 9월 배당금이 148원이었으니까 배당금은 약간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한 건데요. 그래서 회사 측의 예상대로 올해 배당금을 310원 받는다면 현재 주가 기준으로 배당 수익률은 7.9%입니다. 배당 수익률도 괜찮은 편이고, 또 미래에셋이라는 큰 기업이 운용하는 리츠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도 뭔가 투자를 해보기에는 약간 아쉬운 느낌이 드는 그런 리츠라고 생각이 됩니다. 미래에셋 글로벌 리츠는 전고점 대비 주가는 44% 하락했고요. 다른 리츠들보다 하락폭이 조금 더 컸습니다. 그리고 전 저점 대비해서는 주가는 24% 상승을 했는데요. 시가총액이 1135억 원으로 이 종목 역시 소형 리츠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 종목이죠. 마스턴 프리미어 리츠입니다. 이 종목은 프랑스에 크리스탈 파크라는 오피스 빌딩이 하나 있고요. 프랑스에 물류센터가 2개가 있습니다. 이 물류센터는 아마존에 임차를 주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 인천에 물류센터가 하나가 있는데 여기는 쿠팡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4개 자산 모두 임대율은 100%이기 때문에 자산 구성이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프랑스에 있는 자산들은 임대료를 프랑스 물가지수에 연동을 해서 인상시키는 조건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마스턴 리츠는 작년에 이 지수를 연동해서 임대료가 약 5.9% 정도 상승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옆 동네 벨기에는 물가지수가 반영이 되면서 임대료가 10% 정도 올라가기도 했는데요. 여하튼 이렇게 물가지수가 임대료에 연동되는 조건은 저는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차입금도 모두 고정금리로 빌렸는데요. 인천이랑 프랑스에 있는 물류센터는 그래도 만기 시점이 3년 이상 남아 있거든요. 하지만 프랑스 오피스 빌딩이 만기가 1.5년 남았기 때문에 당장 내년에 만기가 도래합니다. 금리도 1.25%로 아주 낮게 빌렸거든요. 그래서 이 대출을 리파이낸싱 할 때 금리가 아마도 인상이 될 텐데요. 그래도 임대료가 물가지수에 연동이 되고 있으니까 금리 인상으로 인한 이자 비용을 임대료 상승분으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대출 조건이 그다지 리스크가 있다고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마스턴 리츠는 작년 9월에는 111원을 배당을 했지만 리츠 IR 자료를 보니까 올해는 152원 정도를 예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배당금은 304원 예상이 되고 현주가 기준 배당 수익률은 7.9%입니다.
이 종목도 배당 수익률이 꽤 괜찮은 편입니다. 마스터 리츠는 작년 5월에 상장을 했는데요. 리츠들 주가가 폭락하기 직전 타이밍이었습니다. 그래서 상장 초반에 주가가 6,000원까지 올라가기도 했지만 이후부터는 다른 리츠들과 마찬가지로 주가는 굉장한 급락을 경험을 했는데요. 그래서 현 주가 기준으로 전 고점 대비 37% 하락했고 전 저점 대비해서는 18% 정도 상승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시가총액은 1023억 원이니까요. 이 종목 또한 소형급 리츠라고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에 상장되어 있는 리츠 중에서 4월 기준으로 배당하는 리츠는 없습니다. 그래서 리츠 관련해서 다음 영상은 4월 말이나 5월 초에 5월 기준으로 배당하는 리츠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그럼 저는 또 다음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